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부터 나는 못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존재적 열등감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존재적 열등감과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 지향적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향적 열등감은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거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왜 쟤는 차가 좋은 차인데 왜 내 차는 이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건 지향적 열등감이지요. 예. 나도 똑같은 차를 사면은 나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고급 수입차를 팔 때 최고의 멘트가 있대요. 저번 주에 김 사장님이 와서 이거 사가셨는데요. 그럼 이 사장님이 산대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왜 우리 언니는 나보다 이쁘지? 그것도 우리가 갖고 되는 지향적 열등감이죠. 외모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건 지향적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애초에 못났어. 이건 우리가 이제 존재적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존재적 열등감과 지향적 열등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존재적 열등감은 댐 같은 거예요. 댐. 예. 댐에 존재적 열등감이 물이 차 있잖아요. 네. 그럼 지향적 열등감과 지류예요. 네. 존재적 열등감은 댐에 물이 낮아질수록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예. 댐이 바닥이 나게 되면은 지향적 열등감도 더 심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댐에 물이 차 있더라도요, 예. 물을 자꾸 빨아가면은 네. 말라가지요. 지향적 열등감에 많이 당할수록 존재적 열등감은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는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분도 있고, 예. 그 전부터 시작되는 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번 맞잖아요. 정신이 아득해요. 그러면서 맞았을 때 반격을 해서 상대방을 더 심하게 때리면 모르겠지만요.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 예.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린다. 그 사람은 부모한테 맞고 반항하지 못하는 순간 그게 4살이면 4살, 7살이면 7살 존재적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또 존재적 열등감이 시작이 되는 거는 예. 이제 비교하게 되면서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네. 그러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처음은 지향적 열등감으로 시작이 해요. 어느 한 가지만 예. 제가 나보다 낫거든요. 그러다 부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사람의 전체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는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집단으로 예. 나보다 잘난 사람의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재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아니요. 한 번도 재벌은 본 적이 없지만 네. 재벌의 부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내 동네 누구보다 내가 가난해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재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예.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게 존재적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큰 댐이 존재적 열등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 자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런데 거기서 지향적 열등감이 강지류와 같은 거니까 점점 강지류에 물이 흘러나가듯이 댐 안에 있는 그런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부자예요. 예. 그 사람의 우월감의 근거는 1000억에 있었어요. 예. 아무것도 물건도 안 사고 지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1000억이 갖고 있지만 자기는 돈을 안 쓴다는 거에 본인의 굉장히 커다란 우월감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1000억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부러운 거예요. 100억 부자니까 존재적 우월감을 갖다 느껴야 되는 건데 1000억 부자랑 다시 비교하면 존재적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0억 부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나 별장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되고 나서 그거를 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망해갈 때 돈을 더 많이 쓰는 심리예요. 그렇다면은 존재적 우월감의 수단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우월감의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유지하는데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예. 사랑하잖아요. 예. 전부 다 우월감에 빠져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들 그렇다고 믿지요. 예. 그러면은 나의 존재적 이게 올라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적 열등감과 우월감을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많은 것도 있지만요. 저는 주위에 사람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도 존재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우월감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감정적 하이에나처럼 네. 계속 나를 갖다 깎아세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잘하는 게 없다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요. 그렇게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증거 집단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하는 집단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느 정도 자존감을 다들 유지해요. 왜냐하면 항상 학교에 속해 있거든요. 예. 내가 직장이라는 소속한 곳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할 수 있고 인정받는 집단이 있다 없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인정받을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 된다 그러는 거는 나 스스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내가 가족들한테도 내가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거로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분은 미안하지만 존재적 열등감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하지만 우리 집에 잘 살지 못하지만 나를 항상 잘한다고 최고로 여겨주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도 너는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하고 예. 블로거나 SNS 하게 되면 팔로워도 좀 있고 그렇게 균형이 맞게 되면은 돈은 엄청 많지만 나머지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예. 나는 오히려 더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1순위로 중요한 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나의 존재적 열등감을 부각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일단 싸한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요. 네.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명배우들만 내는 그 경멸의 표정이 있어요. 그때부터 주눅이 쫙 들어요. 그러면서 그 확인하는 듯한 말이 한마디 들어와요. 너 딸게 이런 거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그럼 언제쯤 되면 그 목표가 달성될 것 같은데? 뭔가 오묘하게 기분 나쁜데요? 너 말고 그거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그냥 하던 거나 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네. 마지막에 네. 아주 비장의 한마디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경멸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이 하려고 시도하는 거나 노력하고 있는 거를 깎아내릴 때 네. 그때 진짜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열등감 느끼면서 화낼 때는 예. 역시 누가 나를 비교할 때지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지요. 어떤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이랑 예. 우리 애를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 애가 예.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아는데요. 네. 결과는 뭐냐? 공부를 더 증오하게 돼요. 비교는 아무리 겉에서는 비교당하면서 부인을 하고 화를 내더라도요. 그 사람의 밑은 열등감으로 사로잡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열등감이 중요한 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열등감을 살면서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열등감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자존감은 낮으면 나쁜 것 같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나보다 잘난 사람 밑에서 예.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건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객관적으로 모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 밑에서 자존감이 계속 있어서 예. 그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때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항상 무조건 높다고 좋고 무조건 낮다고 나쁜 게 아니라요. 고무줄처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낮아지고 네.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열등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열등감을 느꼈을 때 이 예. 열등감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열등감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열등하기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은 어느 측면에 있어서 그거는 좋은 열등감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뭔가 조심하게 되든 내가 그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든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열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 특정 포커스를 두고 느끼는 열등감은 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결국은 예. 나 전체로 이어질 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런 거를 해보라 그래요. 이거 장난이면서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다 쓰라 그래요. 열등감 우월감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갖다 구분하는 뭐 성격, 외모, 시계, 머리털, 눈빛, 뭐 코 크기 다 쓰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거는 플러스라고 못난 건 마이너스 하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네요. 네, 그러잖아요. 예. 보통 0이에요. 또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요. 사실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는 잘못된 우울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쟤 저게 되지? 왜 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예. 단지 열등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열등감이 부정적인 감정, 화로 이어지든가 예. 열등감이 슬픔으로 이어질 때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원래 나는 이렇게 열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열등감은 느껴도 돼요. 예. 열등감이 내 부정적인 자극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열등감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억울함에서 비롯되거든요. 억울함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원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너무 나에 대한 높은 평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잘못된 우월감인 건가요? 네. 열등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 자체를 안 써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대한민국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네. 1등도 다 잊어먹어요. 그렇네요. 전 92년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렸는지도 잊어먹었어요, 벌써. 바르셀로나였나요? 전 모르죠. 그쵸? 세상에 뭘 기억해요? 92년 올림픽에서 네. 100m 금메달 딴 사람 기억하십니까? 나는요, 나한테만 중요하지, 남들한테는 난 남이에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남이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요. 예. 사람들은 별로 나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고 평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서 그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열등해지는 건데 그 생각 전제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 사람들은 바빠서 저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 묘해 같고요. 예. 이 세상에는요, 천적이 존재해요. 천적이요. 뭔가 축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A는 B를 이기고, 예. B는 C를 이기고, C는 D를 이기고, 한국이 독일 이기고 나면은 결국 한국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요. 저 사람은 딴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요. 네. 최중에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딴 거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열등감을 느끼고 누구나 다 우월감을 느끼는 거네요. 결국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열등감이 뭔지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이에요. 이게 참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다 열등감도 느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느껴지는 열등감도 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다음에요. 20대인 분들은요. 예. 나랑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30대인 사람들은 전부 다 20대 젊은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열등감을 느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남들은 열등감을 느낀다니까요. 결국에 열등감 자체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은 딴 사람은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거야. 이런 면은 그렇지만 또 누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을 탁 키신 다음에요. 그날에 예. 가장 탑픽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나쁜 일로 탑픽이 돼요. 그럼 네.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하네. 그렇네요. 오늘 최고 네. 존재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애는 바로 쟤야. 그런 식으로 해소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나는 또 굉장히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네.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네. 우월감의 대상일 수 있다. 네. 이걸 깨닫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부러운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네. 하면 결국에 0이라고. 네. 결국엔 0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우월감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